안녕하세요. 저는 10살 된 아들을 키우고 있는 41살 가정주부이자 직장인입니다. 이제 싱글맘 생활도 2년째 접어들고 있네요. 저는 전 남편과 결혼 6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남남이 된 사이지만 아직도 소송이 진행 중이네요. 이혼 소송이 아닌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재산 때문에 아직도 끝나지 않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자랑은 아닙니다만 전 남편의 어머니, 그러니까 저에게는 예전 시어머니시죠. 시어머니께서 우리 아들 앞으로 꽤나 많은 재산을 남기셨는데요. 전 남편과 시누이가 어머니 유언에 불복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걸더라고요. 아직 소송은 진행 중입니다만 혹여 저같이 상속 재산 문제로 갈라선 부부 사이에 다툼이 있거나 불효자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지 않은 부모 입장에서의 구독자님이 계신다면 저의 사연을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정답은 아니라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남편과 사이에 어린아들이 있었지만 이혼을 결심한 이유는 여자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남편의 외도였어요. 차라리 돈이 없어서 힘든 거라면 제가 벌면 참을 수 있었겠지만 나 말고 다른 여자에게 눈 돌린 남자를 다시 용서하고 아이 아빠로 생각하며 살아가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라고 아이까지 있는데 이혼이 최선이라고 여긴 사람은 아니에요. 만약에 남편이 저에게 용서를 빌고 다시 돌아오겠다고 했다면 글쎄요. 살면서 비참한 마음이야 들겠죠. 하지만 커가는 아이를 생각하며 한 번은 용서를 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제 남편은 너무나 뻔뻔하게도 바람 피운 걸 들키고 난 후부터는 에라 모르겠다 하더니만 오히려 빨리 새 출발하고 싶다며 저에게 부부관계를 정리하자고 하던 못된 인간입니다. 바람 피운 상대는 더 기가 막혔어요. 남편 놈이 눈이 맞은 상대는 심지어 제가 결혼 전부터 알고 지내던 믿었던 사람입니다. 저의 학교 후배이기도 하고 한창 이직 문제로 힘들어할 때 제 소개로 남편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격리 직원으로 추천해서 들어간 직원입니다. 남편 상간녀 정체를 알고 나서 직접 그 친구를 대면했을 때 저는 차마 머리채를 잡지는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따귀도 때리고 육탄전도 불사한다는데 막상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유진이 너 배은망덕이라는 말이 뭔지 알아? 이걸 두고 배은망덕하다고 하는 거야. 내가 너 힘들 때 진심으로 도움될까 싶어서 해준 것들 너는 다 이용만 해먹은 거네? 사람이라면 네가 나한테 이런 짓을 하면 안 되지. 어떻게 내 남편을 꼬드겨서 놀아날 수가 있어? 설사 우리 남편이 너를 유혹했어도 너는 그러지 말았어야지. 언니, 미안한 건 미안한 건데 내가 일부러 그랬겠어요? 절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언니도 잘못 아니에요? 아무리 남편을 믿었어도 여자한테 약한 남자라는 건 잊지 말았어야죠. 아무튼 고의는 아니었지만 일이 이렇게 된 건 언니나 선우한테는 참 미안하게 생각해요. 앞으로 어쩔 거예요? 소송이니 뭐니 하지 말고 그냥 언니 원하는 합의금만 주고 끝내면 안 되나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내가 너랑 그 인간을 편하게 살게 놔둘 것 같니? 앞으로 개망신 당하고 얼굴 못 들고 다닐 때 각오나 해. 상간녀 대면을 저처럼 고상하게 한 여자가 과연 있을까 싶네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하더니만 저는 남편도 잃었지만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친구도 이혼과 함께 잃었습니다. 남녀가 눈이 맞는 건 생각보다 거창하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자주 서로 만나고 시간을 보내면서 눈이 맞아버리더군요. 남자들이 바람 피울 때 철저하게 속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정말 무서운 사람이라면 와이프 모르게 10년이고 20년이고 두 집 살림까지 하면서 바람을 피운다죠.
차라리 제가 몰랐으면 좋으련만. 제 전남편 놈은 그런 치밀한 성격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 제가 뭔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을 했을 때쯤에는 이미 갈 때까지 간 사이로 발전해 있었어요. 저는 직장맘으로 생활하며 평소 남편의 사생활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만 남편이 종종 주말에도 지방 출장을 가거나 제가 사주지 않은 옷을 입거나 심지어 속옷도 제가 사준 게 아닌 생전 처음 보는 속옷이길래 어디서 난 거냐 물으면 본인이 샀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주부님들 아실 겁니다. 대부분의 남편은 절대 본인이 가서 속옷을 고르고 사지 않는다는 걸요. 그때는 뭔가 이상하다 싶어 지나가던 남편에게 슬쩍 물어봤죠. 당신 이상한데? 요즘 자꾸 못 보던 옷을 입지를 않나 향수를 뿌리질 않나? 혹시 나 모르게 당신 딴 여자라도 만나? 심각하게 물어본 게 아니라 솔직히 농담이 반이었는데 남편은 영 자기 기분을 속일 줄 모르는 인간이라 뭔가 뜨끔하는 얼굴이더라고요. 그러더니만 변명하듯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 눈도 쳐다보지 않으면서 말이죠. 뭐가? 나도 사업하는 사람인데 말끔히 하고 다녀야 하니 그렇지. 유진 씨가 지적하더라고. 업체 미팅할 때 입을 옷은 좀 구분하라고 말이야. 그런 조언해주는 직원들 솔직히 드물잖아. 내가 참 고맙더라. 당신은 어디서 그런 야무진 후배랑 친해진 거야? 이렇게 변명을 하는데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여자의 촉이 이런 거죠. 왜 마누라가 해야 할 말을 여직원이 주제넘게 하는가 싶었지만 친분이 있는 사이다 보니 편하게 그랬겠지 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도 뜬금없는 상황에서 자주 그 후배 얘기를 하길래 설마 했습니다. 나중엔 남편 바람을 저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나서야 얼마나 소가리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년과 대면했을 때 심정이야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남편은 저와 있을 때에도 시시때때로 바람 상대를 떠올리며 자기도 모르게 입 밖으로 내뱉었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어쨌든 남편 바람 알고 나서 집안이 발칵 뒤집힌 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울고불고 화내며 남편에게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을 집어던지기까지 했는데 본인이 잘못했다는 말을 하면서도 헤어지겠다, 정리하겠다는 말을 죽어도 안 하는 겁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 하자는 대로 다 해줄 테니까. 이혼이든 위자료든 달라는 대로 다 해줄게. 애 양육비도 다 줄 테니까 그냥 우리 이혼하자. 내 잘못이니까 우리 유진이한테는 해코지 하지 마. 심지어 바람 피운 후배 편까지 들더라고요. 뭐? 이 인간아. 우리 유진이? 내가 이런 개소리나 듣고 앉았다니. 당신 그게 지금 할 소리야? 싹싹 빌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해도 모자랄 판인데 뭐? 우리 유진이? 당신 지금 나랑 부부인 거 잊었어? 애까지 있는 아빠라는 사람이 대체 남부럽게 이게 무슨 짓거리야? 당신 나한테 바람 피운 거 들킨 김에 애도 나한테 떠넘겨 키우게 하고 너는 새 출발하겠다는 건데 마음대로 안 될 거야. 내가 그 꼴을 두고 볼 것 같아? 그럼 어쩌자는 건데? 당신은 내가 다른 여자한테 마음 줬던 거 다 잊고 용서할 수 있어? 그거 못하잖아. 나는 평생 약점 잡혀서 살 생각 없는 사람이야. 그냥 이쯤에서 갈라서고 우리 각자 새 출발하자. 뭐? 지금 그게 애 있는 아빠가 할 말이니? 새 출발? 우리 선우 생각은 안 해. 이혼해도 아빠로서 도리할 고민은 하나도 없고 새 출발! 당신 지금 새 출발할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하구나. 미안하지만 당신 마음대로 안 될 거야. 어디 한번 두고 봐. 처음에는 당장 이혼할 생각이었습니다. 소송이고 뭐고 남편과 한시도 같이 있고 싶지 않았고 아이가 그 인간에게 아빠라고 하는 것조차 싫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저리 나오는 꼴을 보니 둘이 속 시원히 새 출발하게 놔두기 싫더군요.
시간이 지나고 인터넷 같은 곳에서 저와 같은 사례를 찾아보니 절대 홧김에 이혼하지 말라고 한결같이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절대 빈손으로 이혼하지 말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직장이 있어도 아이를 키우려면 평생 돈이 들어가는데 미성년자일 동안에는 양육비를 받지만 그 후에는 배우자가 나몰라라 하면 그만이라면서요. 그래서 이혼 소송과 재산분할 소송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상간녀 소송은 당연한 거였고 그 두 사람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든 말든 개망신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같이 모임하는 단톡방에 둘의 불륜 사실을 다 까발렸습니다. 남편과 상간녀는 아마 인간관계가 단절될 정도로 창피를 당했을 겁니다. 그 난리를 치면서 이혼하는데 당연히 시가 식구들도 모든 사실을 알 수밖에 없었죠. 이혼 소식을 처음에 알리자 저희 친정 부모님이야 저를 안쓰러워하시며 사위에게 분노하셨습니다. 어느 부모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딸이 애 데리고 혼자 살아갈 앞날을 생각하면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셨겠어요. 부모님 두 분 다 부산에 사시는데도 한달음에 저 사는 곳 판교까지 달려와 저 우울할까 봐 옆에 있어 주셨어요. 보통 이혼할 때 유책 배우자가 남편인 경우 아무리 아들이 잘못했어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죠. 하지만 우리 시어머니는 처음에 남편의 잘못을 알았을 때부터 무조건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신 분입니다. 심지어 시어머니는 직접 저희 집까지 찾아오셔서는 친정 부모님께 고개 숙여가며 아들 잘못을 사과하셨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사위가 미우니 시어머니라도 탓하고 싶은 심정이셨을 겁니다. 그래서 말을 다소 거칠게 하신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전부 이해하신다면서 우리 부모님의 분노를 다 받아들이셨습니다. 어찌 남의 집 귀한 딸 데려다가 이런 꼴을 당하게 한답니까? 김서방이 한량 같은 구석이 있어도 우리 딸 예뻐해주고 평생 고생 안 시킬 사람 같아 내 딸 아까워도 결혼 허락한 거예요. 아들까지 낳아주고 일까지 해가며 힘들게 사는 아이인 거 사부인도 아시죠? 아들이 어떻게 우리 딸을 이렇게 배신한답니까? 죄송합니다. 아들 잘못 키운 제가 죄인이네요. 정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우리 며느리 착한 거 제가 잘 압니다. 떡두꺼비 같은 손주도 턱하니 낳아준 거 제가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이 지은 죄 제가 다 사줘야겠습니다. 아이고, 솔직히 말해 사부인이 사과를 한들 뭐가 달라지겠나요? 김서방 놈이 저리 나오는데 우리 딸이랑 선우만 불쌍하죠. 우리 딸이 애 혼자 키우면서 살 생각을 하니 내 가슴이 미어져서 그럽니다. 엄마가 눈물까지 흘리는 거 보시며 시어머니도 같이 우셨습니다. 이미 한 차례 시어머니는 남편 놈에게 호적을 봐서 나가라는 소리를 하셨고 나중에 재산도 한 푼도 물려주지 않겠다며 재산 포기 각서까지 쓰게 하시긴 했습니다. 물론 그런 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는 거지만 어머니는 그만큼 아들에게 실망하셨고 이혼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저한테도 너무나 미안해 하셨어요. 선우애미 미안하다.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워도 아주 잘못 키웠어. 아들뿐만 아니라 딸도 그렇고 자식들을 죄다 잘못 키운 것 같다. 돈 벌어서 잘 살아보겠다고 그리 악착같이 살았는데 정작 자식 농사는 망쳤구나. 나쁜 짓을 해도 사람이 하면 안 되는 짓을 하다니. 나는 너 이혼하지 말라고는 안 하마. 대신 이혼해도 선우는 걱정하지 말어. 내가 우리 선우 절대 기죽지 않게 하고 싶은 대로 뒷바라지 다 해줄 거다. 말씀만 들어도 감사하네요, 어머니. 어머니는 제 마음 이해해 주시니 그나마 위로가 돼요. 그렇지만 너무 무리하지 않으셔도 돼요. 선우 아빠도 이혼하면 새장가 갈 텐데 어머니가 전 며느리를 챙기시면 어떡해요? 별 걱정을 다 한다. 그럴 일은 없어. 그놈이 우리 집안에 다른 며느리를 들일 수 있을 것 같니? 절대 안 되지.
너는 우리 아들놈 같은 못된 놈이랑 이혼하고 더 잘 살 거다. 걱정하지 말어. 시어머니 말이 나온 김에 말씀드리지만 저는 시어머니와는 정말 잘 지낸 며느리라고 자부합니다. 고부 갈등 겪으시는 분들이 많은 거 보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가깝게 지내는 게 가능하냐 하시지만 저는 그랬어요. 사실 저는 시집 와서 고부 갈등보다는 남편과의 자잘한 다툼과 욕심 많은 시누이 때문에 더 힘들었지 어머니 때문에 힘든 건 없었습니다. 남편 이로 2살 많은 시누이 하나가 있는데 그 누나가 성격이 좀 지랄 맞았거든요. 결혼을 2번 한 데다 아이 둘이 있지만 아이 둘이 서로 성씨가 다릅니다. 먼저 낳은 아이는 아빠가 키우고 있었고요. 편견을 가지는 건 아니지만 2번 결혼할 만큼 성격은 보통이 아니었어요. 집이 잘 살다 보니 남자는 꼬이는데 시누이 성격을 감당하는 남자가 없었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제가 듣기로는 시어머니가 그래도 딸 잘 살게 하고 싶어서 시집갈 때 재산 퍼주며 의사 사위에게 병원도 차려주고 했다는데 결혼 3년 만에 이혼했고 다음에 결혼한 남편과는 자주 싸우면서도 어찌어찌 산다고 하더군요. 부모 혜택은 다 받고 자랐으면서 마음 심보가 참 넉넉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지는 몰라도 저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어요. 짐작이긴 하지만 제가 넉넉지 못한 집안에서 시집 오면서 해온 게 별로 없다는 말을 자주 한 걸로 보아 저 자체가 자기네 집안의 자격 미달 며느리라고 생각했었나 봅니다. 툭하면 저에게 결혼해서 팔자가 피었다는 둥, 자기 동생은 의사 마누라 만나서 결혼했어야 한다는 둥 개소리를 늘어놓았지만 저는 시누이의 공격적인 말에 그다지 타격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명절에 본인 시댁 놔두고 와서 어머니도 안 하는 잔소리를 할 때는 진짜 너무 얄밉더라고요. 물론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에게 신우가 엄청 혼나긴 했습니다. 신우와 달리 어머니는 처음 봤을 때부터 저를 많이 배려해 주셨고 결혼하고 나서도 생전 싫은 소리 한 번 한 적 없는 분이십니다. 일절 간섭은 하지 않으셨던 분이셨고 저를 많이 아껴주셨어요. 어머님 댁에 가서 해주신 밥 먹고 나면 제가 설거지를 하려고 하는데 매번 손에 물도 못 묻히게 하시면서 어서 집에 가서 쉬라고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반찬거리나 이것저것 다 챙겨주시기도 했고요. 저희 생활에 간섭은 안 하시면서도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묵묵히 챙겨주시고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마음으로 내가 더 잘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시어머니셨어요. 이혼 과정에서 어른들이 싸우는 모습에 혹여 상처받을까 봐 노심초사하시며 늘 손주 걱정을 하던 분이시기도 했습니다. 이혼은 당연히 제가 유리한 쪽으로 판결이 나긴 했습니다. 결혼할 때 집은 친정보다 부자였던 시어머니가 해주셨지만 명의도 저에게 돌렸고요. 이혼 위자료와 상간녀 위자료도 제 입장에서는 넉넉하게 받았습니다. 물론 돈으로 상처가 치유되는 건 아니지만 그 2사람을 조금이나마 곤란하게 만들었다는 거에 의의를 두기로 했습니다. 보통은 이혼하면 부부 사이는 끝이더라도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락을 주고받는 일이 있겠지만 저는 좀 달랐습니다. 일단 아이가 모르는 것 같아도 부모의 불화를 다 아는 건지 한동안 밤에 오줌도 지리고 불안해하면서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아이의 당분간 면접 교섭을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어쩜 눈치로도 자기 아빠가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걸 아는 건지 엄마를 힘들게 한 사람이 아빠라고 하면서 아빠가 싫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쉬쉬한다 해도 애들도 눈치가 빤하잖아요. 가뜩이나 우리 아들은 어릴 때부터 영민하고 말도 빠르던 아이라 눈치가 백단이었거든요. 어쨌든 아이한테는 부모로서 많이 미안했습니다. 이혼한 후 저는 그 집에서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이혼한 후에도 저와 우리 아이를 늘 때 되면 챙겨주셨어요. 아이 입학할 때 전화 한 통 없던 애아빠와는 달리 어머니는 손주를 누구보다 더 살뜰히 챙겨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와 저는 남편보다 어머니를 더 자주 만난 것 같습니다. 이혼하고 첫 해는 참 많이 힘들었어요. 제 잘못도 아닌데 괜히 사람들 만나는 것도 싫고 의기소침해지기도 했고요. 그래도 시간이 가니 상처 입은 기억도 점점 희미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어머니에게 종종 전 남편 소식을 전해 듣긴 했습니다. 거의 절반이 욕이긴 했지만요. 나는 그놈 내 자식으로 생각 안 해. 제 손으로 보모를 다 갖다 버린 놈이야. 나는 기본이 안 되는 그런 놈한테 덕볼 생각도 없고 효도받고 싶지도 않다. 자기가 한 대로 돌려받는 거지. 너랑 갈라서고 웬 여시 같은 년을 데려왔길래 내쫓았더니 한참 있다가는 글쎄 그년이 회사 돈을 들고 참적했다지 않아? 멀쩡한 사업도 다 말아먹고 이놈이 어디 가서 사는지 코빼기도 안 비치는구나. 뭐 어디 가서 막노동이라도 하나 보지. 네? 이혼할 때는 당장이라도 새 출발할 것처럼 말하더니만 왜 그렇게까지 인생을 벼랑으로 몰고 간대요? 본조 버리고 잘 되는 놈 봤어? 지가 지은 죄로 벌 받는 거지 뭐겠니? 그리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한참 후에는 그 인간이 어머니 집에 나타나서 재산 좀 미리 나눠달라고 깽판을 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까지 부르고 영영 자식으로 생각 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와 가끔 연락을 하면서도 그 인간 소식을 듣는 게 잘 되든 못 되든 그리 달갑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에 어머니가 큰 병을 진단받으시는 바람에 투병을 하게 되셨습니다. 처음에는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하신다고만 하고 자세히 말씀은 안 하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어머니가 암투병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이미 4년 전부터 투병을 하고 계셨다는데 저는 어머니가 힘든 기색을 안 하셔서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고 보니 최근 몇 년 새 어머니가 많이 수척해졌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머니가 병원을 오가시는 걸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보인다는 거였습니다. 어머니, 병원에는 누가 같이 가주는 거 맞죠? 제가 신경을 못 쓰고 있다가 지금 보니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 보이셔서요. 근처에 어머니 큰딸내 있잖아요. 와서 어머니 돌봐주시는 거 맞죠? 혹여나 해서 물어봤는데 우리 어머니 거짓말은 못하는 성격이라 저한테 딱히 숨기지 않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오긴 뭐라. 너 이혼하고 나서부터 우리 집안 식구들이 모일 일이 없어. 다들 지들 살기 바쁘다고 코빼기도 안 비추다가 돈 필요할 때만 나타난다. 그나마 내가 아프다는 말 듣고 병시중 시킬까 봐 아예 연락도 안 오는구나. 에휴, 괘씸한 것들. 나는 나중에 죽으면 그것들한테 내 재산 한 푼도 주기 싫어. 다 우리 선우랑 너한테 주고 갈 거다. 아휴, 어머니도 참. 이혼한 며느리한테 재산 상속해주는 시부모가 어디 있어요. 법적으로는 저나 남인이 아무 권리 없어요. 그렇지만 저 생각해 주시는 말씀만으로도 고맙네요. 말씀은 씩씩하게 하셨지만 저는 어머니가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종종 병원도 같이 가드리곤 했어요. 그런데 반년쯤 후부터 어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시더라고요. 먼저 연락하는 일도 뜸해지시더니 어느 날은 어머니께서 선우가 너무너무 보고 싶다고 하시는 겁니다. 선우 애미야, 내가 다음 주부터는 요양병원으로 들어간다. 면회 힘드니까 가기 전에 우리 선우 얼굴 한번 보고 싶구나. 그래서 어머니 입원하시기 전에 선우를 데리고 가서 시간을 보냈어요. 우리 아들이야 할머니를 워낙 좋아했고 이혼한 후에도 자주 할머니를 찾아뵈서 그런지 아빠보다도 더 유대감이 깊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때도 저에게 지나가는 말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내가 우리 선우랑 너 평생 돈 걱정 안 하고 살게 해놨으니까 걱정할 거 없다. 나중에 내가 천천히 얘기해 줄 테니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 선우만 잘 키우렴. 내가 늘 미안하고 고맙다. 어머니도 참
오늘 마지막 보는 것도 아닌데 뭐 그런 소리를 하고 그러세요. 어머니가 알아주시니까 저는 그걸로 됐습니다. 얼른 병원에서 회복하시고 어머니도 예전처럼 펄펄 날아다니셔야죠. 그날이 어머니가 저에게 한 말은 저에게 유언처럼 남기신 마지막 말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요양병원에 들어가셨다가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지시면서 2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이혼한 며느리이니 당연히 병원에 자주 가지도 못했고 임종을 지키지도 못했습니다. 소식을 듣고 너무 슬퍼서 아이와 함께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이혼한 며느리이고 그 집안과 인연은 다한 몸이지만 어머니 가시는 길은 꼭 가서 인사를 드려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솔직히 장례식장 가는 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전 남편과 남남이 된 마당에 아이라는 연결고리가 있다고 해서 과연 장례식장에 가야 하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어머니 마지막 보내드리는 자리에 인사를 안 한다는 건 한때 가족의 연을 맺었던 사람으로서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도 할머니와 이별할 시간이 필요했고요. 물론 예전 시가 식구들을 보는 건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설마 하니 어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에 사람돌이 하겠다고 찾아온 사람을 문전박대하려 싶어 큰맘 먹고 장례식장에 아이와 함께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저와 아들이 장례식장에 간 그날, 저의 의도와 달리 장례식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장례식장에 아이와 들어서는 순간 일제히 예전 시가 식구들이 저와 아이를 싸늘한 시선으로 바라보더라고요. 마치 니들이 여기 왜 왔냐는 표정이었습니다. 거기엔 전 남편도 있었어요. 이미 4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음에도 전 남편 얼굴을 마주하는 건 여전히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와 함께 장례식장에 들어서려고 할 때 갑자기 제 앞을 누군가 막아서더군요. 바로 전 남편과 이혼 전에도 저와 그렇게나 사이가 안 좋았던 전 시누이였습니다. 여기가 지금 어디라고 와? 여기 너랑 선후 반기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당장 나가. 우리 집 식구 안 하겠다고 네가 제 발로 애 데리고 나갔으면서 끝까지 우리를 못 살게 굴어? 저는 단지 조문을 하러 왔을 뿐인데 자기 식구를 못 살게 군다는 둥, 풍비박산을 내놨다는 둥, 이상한 말을 하며 제 어깨까지 떠밀더라고요. 마치 자기 동생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누가 들으면 꼭 제가 가출한 것처럼 말하더군요. 저는 시누이가 떠미는 바를 뿌리쳤습니다. 이거 왜 이러세요? 제가 뭐 다른 식구들 얼굴 보자고 온 줄 아세요? 생전에 어머니랑 맺은 인연 때문에 마지막 인사라도 드릴까 해서 온 거라고요. 아이 보는 앞에서 사람을 왜 치시는 거죠? 조용히 조문만 하고 갈 테니까 우리 보기 싫으시면 그냥 투명인가 취급하세요. 저는 아이를 데리고 어머니 빈소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제가 때를 잘못 맞춰 방문했는지 시누이 부부와 그 자식들뿐만 아니라 그 집 먼 친척들까지 다 있더라고요. 전 남편은 상주인이 당연히 있는 거지만 이혼 후 마주하는 다른 친척들 보는 건 참 불편하긴 했습니다. 마침 그 집 식구들은 생전에 어머니 법무적인 일들을 봐주는 분이셨던 오랜 지인인 변호사님과 얘기를 나누는 중이었습니다. 그 변호사님은 저도 아는 분이어서 간단히 목례만 했어요. 그런데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겠지만 분위기가 좀 이상했어요. 전 남편은 머리를 감싸지고 짜증스러운 듯한 얼굴이었고요. 그런데 변호사님이 저와 아들을 보시고는 마침 잘 오셨네요. 상속 문제는 말씀드리는 중이었는데 어차피 선우 엄마 되시는 분도 아셔야 할 일이니까요. 그런데 시누이가 꾀액하고 소리를 지르며 변호사 입을 막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어머니 유언이 그럴 리 없다고 말씀드렸죠? 저 여자는 내 동생이랑 이혼했고 아무 권리도 없는데 무슨 말을 하신다는 거죠? 엄마 유언 아무래도 조작된 거 아닌가요? 도대체 다들 무슨 개소리들을 하나 싶었고 저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신우이가 가라고 하든 말든 조무만 하고 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신우이가 제 앞을 거칠게 막아서는가 싶더니만 눈앞에서 뭐가 번쩍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짝 하는 소리가 남과 동시에 한쪽 뺨에서 얼얼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신우이가 저의 뺨을 내려친 거였어요. 저는 너무 놀라 눈물도 안 나왔습니다. 어이없어서 그 집 고모를 쳐다보고 있었죠. 기가 막혀서 정말 시침이 한번 기가 막히게 떼네. 뭐? 조문? 우리 엄마 마지막 가는 길에 인사를 하러 왔다 이거니? 웃기는 소리. 선우 엄마 네가 여기 동태 살피러 온 줄 누가 모를까 봐 이래? 우리 다 황당하고 어이없는 거 안 보여? 선우 고모, 지금 애 앞에서 무슨 짓을 하시는 거예요? 애 놀란 거 안 보이세요? 아이는 자기 고모가 엄마 뺨을 치는 거 보고 많이 놀라서 눈물까지 뚝뚝 떨구고 있었습니다. 다른 가족들, 심지어 전 남편이자 아이 아빠는 이 광경을 보고도 말릴 생각도 안 하고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바라보며 경멸에 가까운 눈빛으로 저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 고모가 하는 말을 듣고 나서야 왜 제가 어머니 장례식장에 온 거에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선우 엄마, 대체 우리 엄마 생전에 노인네를 어찌 구워 삶은 거야? 선우 엄마가 우리 엄마 정신 있을 때 유언장 다 쓰고 공증까지 받아 넣으라고 종영한 거 아니냐고. 어찌 상속 대상인 자식들한테는 재산을 안 주고 네 아들한테 재산을 주겠다는 거지? 이게 선우 엄마가 우리한테 복수하려고 한 짓이 아니면 뭐야? 네?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알아듣게 말씀을 하세요. 모르는 척하지 마. 우리 엄마가 선우한테 건물을 상속하겠다고 버젓이 유언을 해놓으셨더라? 우리는 자식이라고 생각도 안 한다나? 우리 엄마가 어디 그럴 양반이야? 다 올케가 구워 삶아서 세뇌된 거지. 우리 절대 가만 안 있을 거야. 소송을 하든 뭘 하든 상속 개시되기 전에 다 찾아올 줄 알아. 우리는 선우가 아무리 우리 집안 핏줄이라도 절대 엄마 재산 못 줘. 이건 우리 엄마가 선우 엄마한테 속아 넘어가서 작성한 유언이니까 무효라고. 뭐라고요? 어머니가 우리 선우한테 건물을 남기셨어요? 우리 엄마가 뭐라고 유언 남겼는지 알아? 글쎄 지금까지 키워준 걸 고마워하래. 모든 재산을 손주한테 준다니 이게 말이야 방귀야? 어머니 장례식장에 가기 전에는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는데 선우 고모 하는 말을 들으니 자초지정을 알겠더군요. 아마도 그날 장례식장에서 어머니 유언장을 변호사가 공개하면서 온 가족이 발칵 뒤집혔던 것 같습니다. 30억짜리 건물과 살고 계시던 집, 어머니 모든 재산을 손자인 제 아들에게 증여한다는 어머니의 유언 때문에 이미 온 가족이 화가 잔뜩 나 있는 상황이었는데 저는 전혀 그 사실을 몰랐어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어머니는 자기 자식들인 전 남편과 신우이에게는 지금까지 키워준 것만으로도 고마워하라면서 어떤 재산도 남기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어머니 생전에 간혹 그런 말씀을 하시긴 했습니다. 나중에 세상 떠날 때는 모든 재산을 손주한테 다 물려주고 가실 거라고요. 원래 법적으로는 자식들이나 형제자매에게 우선권이 있지만 방법을 다 알아놨다고 하시길래 제가 말씀만 들어도 고맙다고 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가 투병하시면서 저렇게 준비를 해놓으셨는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아무튼 선우 엄마 똑똑히 들어. 우리는 절대 선우나 선우 엄마한테 우리 엄마 재산 한 푼도 안 가게 할 거야. 내 동생 싫다고 나갔으면 양육비나 받고 애 키우고 살 것이지. 이혼하고 나서 우리 엄마 돈 때문에 계속 질척거리고 말이야. 우리 엄마가 손주 사랑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지. 우리 엄마한테 재산 손주한테 다 주라고 꼬드긴 게 선우 엄마 아니면 누구겠어? 요망한 년. 생각할수록 열받아 죽겠는데 여길 제 발로 걸어와? 일부러 다 알고 우리 속 뒤집으려고 온 거잖아. 신우이는 저에게 말하면서도 분이 안 풀리는지 제 멱살까지 그어주었습니다. 저는 멱살을 붙잡는 신우이 팔을 잡고 놓으라고 했고 둘 사이에 실랑이가 오가다가 밥상위로 넘어질 뻔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숨죽이고 있던 가족들과 조문객들은 그제야 웅성거리며 너무하는 거 아니냐는 말과 말리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자기 고모 말을 듣고 있던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고모, 왜 우리 엄마 때리고 소리 질러요? 그러지 마세요. 선우, 너는 어른들 얘기하는데 끼지 말고 저기 나가 있어. 네 엄마랑 같이 가. 할머니가 예전에 저한테 그랬어요. 낳아놨다고 다 자식이 아니라고요. 지 엄마 한 번 안 찾아오고 생일도 안 챙기는 것들이 무슨 자식이냐고요. 자식 잘못 키운 것 같다고 할머니가 얼마나 우셨는데요. 우리 엄마한테도 계속 미안하고 하셨단 말이에요. 고모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바쁘다고 한 번도 할머니 보러 안 갔죠? 할머니가 다 일기장에 적는다고 했어요. 선우야, 그만해. 엄마 괜찮아. 어른들한테 소리 지르면서 말하는 거 아니야. 우리 할머니한테 얼른 인사만 드리고 가자. 저는 아이가 상처받을까 봐 싶어 얼른 아이를 데리고 나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신우이가 아이에게 묻더라고요. 선우야, 할머니가 네 앞에서 고모랑 아빠 욕한 적 있어? 아이가 하는 말이 뭐라고 고모는 다그치듯 아이에게 되물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뭐 하는 짓인가 싶어 신우를 말렸습니다만 신우이는 아랑곳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워낙 당차고 똘똘한 아이입니다만 고모가 윽박지르듯 묻는 말에도 하나 기껏개는 거 없이 대답하더군요. 할머니가 서운하다고 그랬어요. 할머니 아플 때 고모 한 번도 병원 안 갔고 할머니 얼굴 보러 간 적 없다고 그러던데요. 아빠도 똑같다고 그랬어요. 고모랑 아빠는 살기 바쁘다고 한 번도 안 오는데 나랑 엄마는 자주 온다고 할머니가 저만 보면 엄청 좋아하셨단 말이에요. 고모는 할머니 아플 때 언제 만나러 간 적 있어요? 있으면 말해보세요. 할머니가 고모랑 아빠는 한 번도 안 왔다고 그랬다고요. 어린아이가 또박또박 고모에게 대들듯 말했지만 하는 말들이 구구절절 맞는 말이라 고모는 당황하는 기색이었습니다. 지켜보던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때 전 남편이 나서더니만 자기 누나보다 더 재수없는 말투로 저에게 이런 말을 던졌습니다. 당신 선우 앞세워서 우리 어머니 살살 꼬신 거지? 우리 엄마가 재산 있는 거 알고 당신도 엄마랑 계속 보고 살았던 거 아니야? 그러지 않고서야 우리 엄마가 자식들한테 줄 재산을 손주한테 준다는 게 말이 되는 거야? 내가 죽어서 없다면야 이해가 가지만 어머니가 당신한테 줄 방법이 없으니까 선우한테 남긴 거 우리가 모를 것 같냐고? 대체 뭐라고 우리 엄마를 꼬드겼길래 유언장 내용을 그따위로 해놓은 거냐고? 당신 나를 가지고 왜 그딴 소설을 써? 내가 당신 어머니한테 대체 뭘 했다는 거야? 어머니가 유언장 쓰시는 거에 내가 무슨 관여를 어떤 식으로 했다는 건데? 어머니가 자필로 원하는 대로 쓰신 거잖아. 제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내가 뺨을 때려도 시원찮을 판에 내가 왜 여기서 이런 꼴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아빠라는 사람이 애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아? 아들한테 못 보일 꼴 그만 보이고 그만해. 저는 전 남편에게 절규하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조금 전 자기 고모에게 한마디 했던 우리 아들이 아빠를 노려보더니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빠, 엄마한테 왜 화내요? 엄마가 할머니 아프실 때 병원에도 가고 할머니가 아빠랑 고모랑 같이 밥 먹어본 게 3년도 넘었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저랑 엄마 자주 보니까 너무 좋다고 나중에 저한테 선물 주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할머니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는 거 당연한 거죠. 미운 사람은 주기 싫은 거잖아요. 저도 제가 선물 주고 싶은 친구한테만 주지 주기 싫은 친구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거든요. 그런데 장례식장 한 구석에서 제가 모르는 어떤 분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만들 하시오. 고인 마지막으로 보내는 자리에서 자식들이 이게 무슨 짓이야? 애 하는 말이 다 맞는구먼. 이 집안 자식들 폐륜하라고 동네 소문 자자하다니 정말 그러네. 어머니 좋은 일 많이 하신 분인데 얼굴에 먹칠하는지 그만해요. 어찌 애 아빠랑 고모라는 사람이 어린 아들보다가도 못한가. 그래도 이 집 며느님은 됨됨이가 된 사람이구만. 남남이 된 시부모 돌아가셨다고 인사드리러 오는 거 쉬운 일 아니지.
우리 아들이 하는 말에 아무 대꾸도 못하던 그 집 식구들은 어머니 조문객인 듯한 그분 말에는 그야말로 아무 한마디도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남매는 어머니 영정사진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앉아있더라고요. 저는 어머니 마음을 알 것 같았습니다. 아수라장이었던 장례식장에서 아들과 나온 저는 변호사에게 따로 얘기를 들었어요. 효력이 없는 유언은 아니지만 불효한 자식들에게 한 푼도 주지 않겠다는 유언을 남겨도 상속법에는 자식들에게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것까지 감안하셔서 상속 설계를 하셨다고 합니다. 왜 흔히들 자식이 미우면 호적에서 파버리겠다고 하지만 부모 자식 관계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유언 대용 신탁을 통해 남편과 고모에게 혹여 재산을 주더라도 최소한의 상속분만 주도록 준비를 해놓으셨다고 합니다. 저는 유언 대용 신탁이라는 말은 생전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어머니 생전에는 본인 의지대로 재산 관리를 하다가 사후에는 미리 정해놓은 상속자인 우리 선우에게 재산을 안정적으로 승계시키고 유산 다툼을 방지하려고 나름 준비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금융기관에 신탁해 상속재산이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하신 거죠. 저는 어머니 준비성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유언대용 신탁을 해도 전 남편분하고 신우이 되시는 사람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다 방어할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고요. 분명히 소송을 할 테니 제가 맡아서 해드리겠습니다. 생전에 어머님이 다 저랑 상의한 거라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뭐가 뭔지 너무 얼떨떨하네요. 앞으로 건물에서 나오는 수익은 전부 안전하게 관리될 겁니다. 생전에 어머님이 며느님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 보니 왜 며느님을 아끼셨는지 잘 알겠네요. 앞으로는 저 믿고 잘 대응하시면 됩니다. 저는 아무리 어머니가 남편 욕을 하셨어도 나중에는 결국 자식 편을 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저는 어머니 마음을 생각하면서 감사히 우리 아들에게 물려준 재산을 지키겠다고 결심했답니다. 사실 변호사님 말대로 어머니 장례식 끝나고 나니 전 남편 놈이 신우이로부터 바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들어오더라고요. 하지만 변호사님이 대응을 잘해주셔서 아직까지는 그들에게 한 푼도 어머니 재산이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끝까지 저와 우리 선우를 생각하신 어머니 유지를 따르기 위해서 저는 소송에서도 반드시 이길 작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참 이상해요. 왜 자식 노릇 안 하고 불효한 자식에게 무조건 부모 재산을 줘야 하는지 말입니다. 상속해주고 싶지 않은 자식에게는 안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그래야 자식도 억지로라도 부모에게 자식돌이를 하고 부모 역시 자식에게 효도를 가르치고 무시당하지 않을 것 같아요. 고령화 사회라 점점 부모가 늙어도 돌보지 않는 자식들이 많아지는데 법은 시대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저는 아직 소송을 하고 있지만 비슷한 판례가 있는 덕분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 기회를 빌어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늘 감사했다는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똘똘한 우리 아들에게도 앞으로 행복하자고 말하고 싶네요. 감사합니다.